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그 조선일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자 신문을 보고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다름 아닌 그 조선일보의 일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일면 사진만 봐도 정말 악의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신문과 딱 비교를 해보면 조선일보의 악의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저는 그게 더 끔찍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어제 신문들을 쭉 보면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그리고 한국일보는 모두 노회찬 전 대표의 사진을 가장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예.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폭염 관련된 사진을 배치를 했어요. 노회찬 의원이 뭐 작고를 하긴 했지만 일면 사진에 노회찬 의원의 사진을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조선일보는 엊그제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사진 가운데 하필이면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청룡기 사진을 일면에 썼는지 좀 묻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 청룡기 대회는 이제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이 주최하는 고교 야구 대회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면서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야구 대회 우승이기 때문에 그걸 일면에 실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사 주최 행사나 자사 주최 뭐 이런저런 명망가들 모이는 행사를 일면 사진으로 써서 그날의 어떤 이슈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그 사진을 쓰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내부의 필터링이 전혀 없었다면 이건 등신들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조선일보가 몇 년 동안 일면 톱 사진으로 이 청룡기 사진을 많이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런 사진을 노회찬 의원이 작고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날 써야 했는지 좀 그게 의문이에요. 아마 일면 사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거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진을 찍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데스크도 있을 테고, 또 일면을 편집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일면을 교열을 본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관할하는 부장들, 그리고 편집국장까지 이 일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단 한 명도 이거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게다가 또 저 노회찬 의원 비보가 새벽에 들어온 소식도 아니고 전날 아침에 생긴 소식이고 또 국민적 애도물결이 어떠한지를 뻔히 봤을 텐데, 그런데 이 사진을 일면에 실었다. 이건 뭐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노회찬 의원을 반드시 추모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대는 안 하죠, 사실 조선일보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인간적인 모습 정도는, 그러니까 인간성 정도로 좀 갖춰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거 저 왜 샴페인 터트리는 사진을 실어요, 거기다가.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등신이거나 아니면 진짜 악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 청룡기 사진을 반드시 써야 했다면 우승팀이 그냥 깃발을 들고 기념 촬영하는 사진 정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물론 그 고등학생들이 잘못을 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하는 사진을 굳이 어제 같은 날 썼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점을 보면 조선일보에 가지고 있던 없던 정도, 새겨가지고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조선일보가 좀 인간성이라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YTN 사장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YTN 사장 후보가 최종 2인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결 구도가 이제 굉장히 좀 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YTN이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장 공모를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최종 2명을 이사회에 추천을 했는데, YTN 이사회가 아마 내일 모레 이 2명 중에 1명을 YTN 사장으로 선임을 할 것으로 보여요. 예.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임명이 될 예정인데,
이 압축된 2명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 한 명은 정찬영 교통방송 대표이고요. 또 한 명은 김주환 YTN 부국장입니다. 예. 정찬영 교통방송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MBC 라디오 PD였던 분인데 네. 손석희의 시선집중, 그리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리고 손숙 김승연의 여성시대, 이런 초대박 프로그램을 연출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콘텐츠 쪽에서는 정말 뭐 미다스의 손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찬영 대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TBS 사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론칭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라디오계를 제패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TBS 라디오가 이슈가 되는 시사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부임한 이후 성경환 대표 그리고 정찬영 대표를 지나면서 대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정찬영 대표는 뭐 이번 YTN 선임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도 있었고 뭐 면접도 있었는데 YTN 내부의 문제로 적폐 논란과 비효율에 젖어서 병든 조직, 그다음에 최악으로 치달은 사내 갈등을 꼽으면서 종편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극심해졌지만 YTN은 생존의 기로에서 지금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YTN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도, 또 품격 있는 방송,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빠른 뉴스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팩트보다는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TV, 라디오, 모바일 이렇게 뭐 유기적인 사업 전략을 만들어서 보도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역시 이 라디오로부터 뭐 팟캐스트, 뭐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언론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있는 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정찬영 대표도 TBS에서 YTN으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는데 사실 더 재밌는 사람은 상대편이 더 재밌습니다. 김주환 YTN 부국장인데요. 이 양반 저 오보의 주인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군축 오보의 당사자예요. 지난 3월에 예. 이 YTN이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 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는 남과 북한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통일부는 리선권 위원장이 군축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경축이라고 했다 이렇게 바로 잡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 YTN에서 이 기사를 쓴 당사자가 아니 내가 군축으로 들었는데 무슨 경축이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실향민이다, 내가 뭐 북한말 전문가다 막 이러면서 아직까지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황당한 기자가 지금 YTN 사장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김주환 씨는 이 공개 면접을 진행을 할 때도 질문이 나왔대요. 이 군축 오보가 오보인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본인은 아직도 이거를 오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거는 김주환 씨가 그래놓고 이 YTN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동 취재와 탐사보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네. 기동 취재와 탐사보도 역량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군축 오보의 당사자가 키우겠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적폐적 인물과 관행을 모두 청산하고 삼성 동영상 제보 사건 등 사내 의혹도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뭐 이른바 이제 부역 논란이 일었던 그런 사장들 하에서 잘 나가셨던 분인데 뭐 분이 적폐적 인물과 관행을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YTN 사장으로 골라야 하고요. 예.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뭐 제2의 최남 사태가 나지 않을 것으로 뭐 다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디 이 사회가 YTN 내부 구성원들과 또 YTN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야, 설마 이번에도 김주환 씨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아, 이번에도 이른바 이제 적폐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이 된다면은 공기업들이 YTN에 손을 떼야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요. 그렇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근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